자, 최상병 관련자들의 통신영장, 공수처가 신청한 통신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내용 판사 출신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연결해서 전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의원님? 네, 안녕하세요. 김승원입니다. 원래 이 인신구속하는 것보다 이 통신영장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? 통신영장은 거의 자판기입니다. 자판기. 예. 예, 통신회사랑 그 통화 기록, 통신 내역에 대한 서류로만 주고받기 때문에 예. 대상자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기각률이 뭐 한 1%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. 예, 법원에서도 뭐 95% 이상, 일부 조금 기각된 것까지 만약에 발부된 거로 포함하면 거의 99% 발부될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보통 사건에도 99% 발부되던 게 이 최상병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지금 법원에서 혹시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핵심으로 다가가니까 약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. 지금까지 그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을 통해서 나온 통신 기록은 사실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, 신범철 차관, 유재현 법무관리관, 즉 국방부 라인과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김기현 사령관이라든가 그런 해병대 라인, 그 두 라인이 나온 건데요. 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그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가 났는데 핵심은 그럼 대통령이 누구와 외부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이 누구와 또 역시 외부와 통화했는지를 알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그 통신기록 확보가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공수처에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거듭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납득이 저도 안 가는데 이게 관계자들에 대한 뭐 카톡이라든가 또는 다른 통신 기록이라든가 군사법원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. 네. 충분히 영장을 낼 만한 근거가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거를 근데 지금 저희가 또 의문이 되는 것은 통신 영장을 좀 어설프게 청구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공수처 차장 대행, 차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종호 블랙펄 그 사람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랬죠.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차장이 들고 온 사람이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부의 주무검사 중 하나입니다. 혹시 그쪽 라인을 손을 탔다면 통신영장은 청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할 정도로 엉성하게 일부러 작성해서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으신 거네요?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는 공수처 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장 대행 지금은 직무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사위에 한번 부르거나 등등으로 해서 이 현안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통령 부인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라고 했던 이정우 씨가 보니까 이 커넥션이 대단한가 봅니다. 이분을 변호하던 분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, 말하자면. 그렇습니다. 그것도 두 명이나.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차장 대행. 그러니까 공수처 넘버 2죠. 넘버 2 게다가. 네네. 그렇다고 해서 그 법조인들이 이종호 씨에게 뭔가 유리한 불법적인 혹은 뭐 경우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,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의심하게 되죠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아마 작년 10월쯤 요 통화 기록이 나온 것으로 공수처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. 작년 10월부터 그럼 영장을 진작에 청구했어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지금 7월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동안 최소한 그 핵심인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, 김건희 여사 개인 휴대전화,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02-800-7070, 그 외에 이시원 공직비서관, 김태효 안보실 차장, 김용현 경호처장, 그다음에 블랙펄의 이종호 회장,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, 이 개인 통화 내역은 다 청구를 했어야
진즉에 청구를 했어야 그렇죠. 된다라고 진작에 했어야죠. 생각을 합니다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진작에 청구했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았고 뒤늦게 청구하는데 기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. 1년이 되는 시한이 이번 주 목요일이면 1년 아닙니까? 1년 후부터 폐기되는데 기록이. 예, 순차적으로 이제 폐기가 될 텐데요. 저희는 정말 아주 다급한 심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할 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예. 예,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그 보존시켜놓고. 공수처 검사가 재판 전이라도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제가 판사였을 때는 정말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다 그 인용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자꾸 기각이 되니까 다른 루트로 증거보전 신청 제도를 빨리 해서 이 7월 19일, 20일부터 없어지게 되는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게 공수처에 지금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네요. 근데 공수처 내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잘해온 영역도 있긴 한데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파트도 있군요. 지금. 네네.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. 검사가 있고 그 중에 그 둘이 한두 명이 지금 약간 방해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현안질이라든가 또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법사위 간사시니까 제가 궁금한데 박주민 의원이 지난주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물론 사이즈는 좀 줄어들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은 상설특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게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 혹시 특검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.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특검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권 또 제거를 하니까 아예 진도가 1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위험하지만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투트랙으로 둘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?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논의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? 내부적으로 있습니다. 결론이 나면 반드시 추진을 해야 돼요. 투트랙으로 공장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.